2020년 10월 30일 최종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일제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 이걸 뒤집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원에 있는 당원에 있는 무공천 약속을 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간략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5년 전이죠. 2015년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혁신해 나가겠다 하고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이것이 있었고, 당시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원 96조 제2항에 보면 그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뭐 시의원 같은 경우 공천하지 않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경남 고성군수 재보궐선거 당시에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니까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뭐 지금 동영상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게 사실은 둘 다 민주당이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니까 이건 이제 너무나 큰 선거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뒤집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뭐 답은 나와 있는 거고요. 뒤집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여론의 역풍이 일 것이 뻔한데 지금 5개월여를 남겨놓고 이걸 뒤집을 수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뭐냐, 무슨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사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파렴치, 그 다음에 선거법 등 강행 처리 문제, 뭐 이런 걸로 하고서도 선거에서 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길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 뒤집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작년에 조국 사태와 그 다음에 선거법 강행 처리 등 이른바 패스트 트랙 처리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면, 과거 뭐 전두환 정부나 이런 데를 거치면서 저희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계속 했으니까 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선거를 거의 못 치르는 상황 아니냐. 심지어 올 1월 달에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뭐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 의혹, 뭐 이런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그 수사를 무력화시켜 놨거든요. 그게 불과 총선 3개월 전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민심이 폭발해서 라는 것이 저와 같은 오랜 정치부 기자들의 판단인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럼 코로나 사태가 뒤집어 엎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민주당한테 오히려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느냐? 저는 사실은 이번 총선이 공천, 국민의힘 공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판에 가서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뭐 갈등을 벌이고, 그래서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도 뭐 막 이리 뒤집어 엎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몇십 석은 날아갔다고 보고요. 공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바로 4년 전 공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 소환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처음부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벌써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한선교 대표하고 얘기를 잘 해서 자기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는 공천을 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나중에 가서 공천 결과 놓고 뒤집고 국민들한테 볼썽사나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의석 몇십 개를 날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죠.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거 총선 직후에 그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지방에 가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방에 가서 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느냐 하면 아니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그 국민의힘 찍는다고 무슨 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정치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비례공천, 지역공천 이렇게 막 뒤집어서 그 막 혼선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면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저는 3월 달인가 뭐 해서 월간조선인가 거기에서 이런 일이 그때도 그 코로나 사태가 뭐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기 전입니다. 저한테 그 이번 총선 전망을 묻길래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과반까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 총선이 사실은 그 뭐 이 조국 일가 파렴치나 뭐 이런 걸로 인한 그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기회였는데 그 심판할 기회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상쇄됐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일반적인 과거 경험으로 인한 기준 이런 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이 약속을 뒤집고 물론 5개월여 전입니다만 뒤집고서 이제 공천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저는 4.15 총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코로나 사태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 벌써 오늘부터 뭐 외식 뭐 관광, 여행 이런 거 쿠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상 현금 살포죠. 이런 현금 살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살포를 아마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쿠폰 같은 거 발행해서 현금 살포를 할 겁니다. 이거 충분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습니다. 선거에. 그러면 또다시 이 심판의 기회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놓치게 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건대 영향이 이 승패를 완전히 좌우할 정도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핵심적인 지지층은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 이것은 주로 핵심적인 지지층과 핵심적인 반대층, 이 사람들을 제외한 중간층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층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역시 그 영향은 언론 매체나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각 매체들의 사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사설을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자에 이제 쓸 가능성이 있죠. 이거 뭐 사설 안 쓰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설을 안 쓴 것을 보니까 뭐 서울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설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물론 썼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조선일보가 뭐 그걸 비판하는 사설을 쓴 것은 그냥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조선일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고요. 세계일보를 보면 이 부산시장 무공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 뭐 이런 제목 아래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 보면 이런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순화해서 달았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국민을 납득시키겠습니까? 납득시킬 방법이 없죠. 우리 이렇게 뒤집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나으니까 우리 후보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건 납득이 아니라 설득이죠. 설득 내지는 뻔뻔함이죠. 뻔뻔함. 여하튼 그런 식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본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자, 불출마 당원을 바꾸겠다는 민주당, 이래서 신뢰받겠나? 이게 제목입니다. 이래서 신뢰받겠나? 그래서 그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을 쉽게 허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는 또 어떠냐? 한겨레는 자, 중대 잘못 싱글 코테이션 하고도 당원 투표를 앞세워 뒤집는 민주당,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지금 5개월 전입니다. 지금 뭐 매를 맞을 거 다 맞고 넘어가면 자, 내년 4월달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고요. 당신 그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떤 입장이었느냐? 민주당은 이런 반개혁적인 뭐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공격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이때 아마 그것을 이렇게 좀 옹호해주고 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번 이 무공천을 뒤집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우상호 의원이 이제 뭐 출마를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더군요. 그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방어했을 때 한겨레 신문과 그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옹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중간층,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확고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 또는 부산시민과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빼고 중간지대, 그 중간지대는 뭐 대략 보면 30% 내지 4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럴 경우에 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민주당 후보를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양비론을 취했을 경우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경우에 물론 후보 간 뭐 인물 경쟁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뭐 공천을 뭐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천을 뭐 인물 경쟁력이 아주 뒤지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한 제가 보건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또 상당수의 언론 매체에서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면 후년에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언론 논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분과 실리 이렇게 있는데요. 길게 보면 또 판을 크게 보면 명분을 얻는 쪽이 큰 선거에서는 이깁니다. 실리라는 거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승했죠.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제 뭐 1년 이제 내년 4월이면 절반 정도가 지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차지한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부산시장은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압도적 견해고 서울시장은 뭐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장 하나 차지하는 것이 1년 뒤의 대선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어차피 시장이 무슨 민주당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후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민주당이 이 무공천 약속을 뒤집고
취할 수 있는 이득, 실리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래 그것도 뒤집겠지. 뒤집은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과가 워낙 많으니까 전과자가 얘기를 다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 오히려 거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취하는 것이 큰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본다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 그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약속을 뒤집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자기는 신뢰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그게 이제 명분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는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저는 무공천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게 승부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친문 핵심 지지자들의 요구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 그 핵심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이제 몇 달 있으면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공천을 통해서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오늘 이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민주당이 과연 어떤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제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하는 것도 검증해 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